아직도 어떤 제품이 나한테 맞는지 모른 채 클렌징을 하고 계신가요? 피부 트러블의 원인, 메일 안에 클렌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피부에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그 클렌징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종결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클렌징이란 사전적 의미로 얼굴의 화장을 닦아내는 일 또는 세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클렌징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피부 타입을 고려하지 않고 클렌징 제품을 고를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 피부와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각종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클렌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 잔여물 등이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부 호르몬 작용과 신진대사 등의 생리 기능을 방해하여 여드름, 노화, 색소 침착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클렌징은 피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 사항 중 하나인데요. 그럼 클렌징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피부 유형에 맞는 제품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기 없는 손에 클렌징 밀크를 적당량 펌프합니다. 그 다음 손바닥을 비벼 클렌징 밀크의 온도가 체온과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체온으로 데워진 클렌징 밀크는 피부 모공을 열고 클렌징 성분의 흡수를 도와 메이크업, 피지, 노폐물 제거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얼굴에 클렌징 밀크를 올려 부드럽게 롤링합니다. 이때 롤링은 피부결 반대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피부 표면의 각질, 메이크업 등의 노폐물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피부 마사지 효과로 인해 피부 탄력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롤링은 1분 이내로 해주는데 피지 분비가 많은 T존은 좀 더 꼼꼼하게 롤링해주세요. 그 다음 미온수로 얼굴을 헹궈준 후 클렌징 폼을 이용하여 2차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렌징 밀크는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제품 안에 보습에 도움되는 오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안 후에도 당김이 적어 촉촉하고 피부의 유분을 완전히 걷어내지 않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피부 노화가 심하신 분들에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이크프레임의 클렌징 밀크는 민감성 피부에도 자극이 없다는 테스트를 완료했고 초미세먼지까지 세정이 되는 임상을 완료한 제품으로 클렌징이 깨끗하게 될지 걱정이 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하고 환절기에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서 클렌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클렌징 워터를 거품 용기에 넣은 후 손에 거품을 충분히 펌핑하여 올려줍니다. 금방 물처럼 흘러내리기 때문에 바로 얼굴에 올려 롤링합니다.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결 반대 방향으로 롤링하는데 피지 분비가 많은 T존 부위는 더 꼼꼼하게 롤링해줍니다. 물로 한번 얼굴을 헹궈주고 한 번 더 같은 방법으로 펌핑하여 30초 정도 롤링합니다. 클렌징 워터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순한 대신에 세정력이 약할 수 있어 같은 방법으로 2번 롤링하여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클렌징합니다. 물로 헹궈낸 후에는 폼 클렌징으로 2차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렌징 워터를 거품 타입으로 만들어 세안하는 방법은 제가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했던 세안법으로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화장솜에 걸어 물리적 제거를 통해 지우는 편이 세정력이 높지만 화장솜으로 몇 번이고 얼굴을 쓸어내는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면 피부가 견디지 못해 따갑고 붉어집니다. 이때 클렌징 워터를 거품 형태로 만들어 사용을 하면 계면활성제 성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세정력은 유지하면서 피부에는 자극 없이 세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렌징 워터는 예민한 피부에게 추천드리며 오일리하지 않고 산뜻한 마무리감 때문에 여드름 피부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겨울에 히터 때문에 얼굴이 따가워 미칠 것 같았을 때 이 클렌징 방법으로 효과를 되게 많이 봤는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클렌징을 해봤을 때 순한 클렌징은 이 방법이 최고였어요. 아마 한 번으로도 세안이 끝난 후에 피부가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세정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선크림만 발랐을 때 또는 가벼운 메이크업을 했을 때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마른 손에 클렌징 오일을 적당량 펌핑해줍니다. 그 다음 바로 전체적으로 얼굴에 올려 짧게 쓸어주고 바로 물을 묻혀 롤링합니다.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때 오일로 길게 롤링하면 오일 성분들이 모공을 막거나 피지와 메이크업 잔여물들과 같이 롤링되면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물과 함께 유화 과정을 할 때부터 메이크업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롤링은 이때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1분 이내로 롤링을 하면 되는데 메이크업이 지난 날에는 좀 더 시간을 늘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로 오일을 걷어낸 후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렌징 오일은 클렌징 방법 중에 가장 세정력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부 타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주된 재료가 오일이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게 자극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부가 민감할 때는 클렌징 오일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피지 분비가 많고 블랙헤드가 심하게 올라온다 싶을 때는 클렌징 오일만큼 좋은 건 또 없더라고요. 다만 트러블이 생길까 걱정이신 분들은 클렌징 오일을 고를 때 메인 성분이 합성 오일인지 천연 오일인지를 체크해보세요. 합성 오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로 세안하는 날에는 2차 세안할 때 꼭 약 알칼리 클렌징 폼을 사용하여 세안을 해주시면 트러블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영상인 블랙헤드 영상에서도 메이크업 프레임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제품의 메인 성분이 해바라기씨 오일과 살구씨 오일이에요. 해바라기씨 오일은 다른 오일에 비해 가벼운 제형이고 살구씨 오일 또한 끈적임이 적기 때문에 사용감이 무겁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피지 페이커라고 여러 번 설명드린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 있어 피지 조절의 역할까지 해주니 지성 피부인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세안은 전체적인 피부 관리를 위해 하는 가장 첫 단계인데요. 매일 클렌징 제품으로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지워내기 위해 세안을 하면서 내 피부 유형에 맞지 않는 클렌징 제품들로 오히려 피부 건강을 망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많은 클렌징 방법 또는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내 피부 컨디션에 맞게 또는 계절이나 고민에 맞게 찾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으로 자기 피부에 맞는 클렌징 제품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와 함께 깨끗한 피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